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생리용품들 얘기를 하고 최근에 제가 한 3-4개월 정도 쓰고 있는 포이컵이랑 기존에 썼던 생리컵에 대한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하고 비교하는 컨텐츠 찍을 거예요. 모자를 쓴 이유는 아직 화면에 제가 삭발한 게 나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뭔가 아픈 사람 같아가지고 모자를 좀 썼습니다. 일단은 전 초경을 한 중학교 1학년쯤 하지 않았나? 잘 기억은 안 나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에 그 초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리대를 쭉 쓰다가 생리대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일단 땀도 많이 차고 한 솔직히 조금만 나와도 생리대는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막 뭐 한두 시간 했는데 혹시 화장실을 갔다? 그러면 갈아줘야 돼요. 찝찝해서 다시 못해요. 그래서 한 3시간 간격으로 갈아줘야 되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당연히 생리대는 잘 썩지도 않는다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너무 안 좋고 또 비싸기도 하고 품질이 좋은 생리대는 더 비싸고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전 도저히 면 생리대는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면 생리대는 삶아야 되고 또 좀 끔찍했던 게 그 생리대를 쓰면 이게 그냥 맑은 우리가 여기 뭐 다쳤을 때 나오는 그런 흐르는 맑은 피가 아니라 되게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덩어리진 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면생리대를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고 막 삶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면생리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탐폰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언젠진 기억 안 나는데 저희 언니가 생리대도 집에 엄청 많이 사놓는 그 성격이 원래가 엄청 뭘 많이 사놔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대도 엄청 많이 사놨었고 거기다가 탐폰도 자기가 써보겠다고 많이 사놨었는데 탐폰이 사실 비싸잖아요. 그걸 하나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리대보다는 비쌀 거예요. 그리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탐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수영장에 갔었나? 아, 거기였다. 그때 그 캐리비안 베이 비슷한 오션월드 비슷한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아마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생리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탐폰을 처음으로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탐폰은 어플리케이터, 그러니까 넣기에 편하게 하는 어플리케이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솜이 들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형 솜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솜인데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를 넣고 그 솜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는 빼서 버리고 그 솜 끝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써봤었어요. 사실 처음 넣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솔직히 자기 몸을 잘 몰라요. 특히 그 안쪽은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례는 뭐였냐면 보통 생리컵을 살 때 자신의 자궁경부까지의 길이를 재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궁경부까지의 길이가 되게 긴 사람은 좀 긴 걸 사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짧은 걸 사잖아요? 그럼 못 빼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길이를 재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궁경부까지 길이가 짧은데 긴 걸 사면은 이제 큰일이야. 그래서 짧은 사람은 되게 짧고 작은 걸 사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여성들이 뭔가 거부감,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동안 들었던 어떤 그런 일화, 사례 같은 건 뭐가 있었냐면 본인의 안에 그 손가락을 넣는 게 두렵고 싫어서 남자친구한테 대신 재달라고 했다고. 근데 그게 그 자궁경부가 평소 때랑 생리 때랑 길이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때는 좀 더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려면 생리 때 자궁경부 길이를 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로라면 그분은 생리 기간에 본인 안에 손가락 넣는 게 두려워서 그걸 남자친구한테 시켜서 쟀다라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라면.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두렵고 하길래 그것조차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의지하는지 그게 뭔가 도시괴담 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다시 탐폰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탐폰을 처음 넣는 것도 어려웠어요. 뭔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자의 몸의 구조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자의 몸의 구조가
그래도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이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휴, 참 힘듭니다. 아마 여기쯤에 있고, 이쯤에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궁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까지의 길이 이렇게 수직선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누워있다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누워있대요, 그 길이. 그러니까 그거를 수직선처럼 위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뒤로 넣는 느낌으로, 조금 수평선 느낌으로 넣어야 잘 들어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손가락 넣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탐폰을 처음 넣을 때 되게 헤맸던 게, 이게 수평선 방향으로 뒤로 넣듯이 해야 되는데 이걸 위로 넣으려고 물이 망가져서 위로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쑤셔 넣으니까 안 들어가서 그거 엄청나게 헤맸는데, 지금 여기가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화장실 로테이션 때문에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게 어쩐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마 2010년대 초반이 아니었나. 대략적으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탐폰을 처음 경험한 게.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쯤, 네, 2017년쯤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한국의 보건법상 이 생리컵이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유통되고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예, 보건법상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2017년, 2016년 이 당시에 생리컵을 사고 싶었으면은 그 직구를 했어야 됐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들어오는데 기간이 꽤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제가 생리컵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한창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뭐랄까 많이 얘기가 돌았었어요. 생리컵이 뭘까? 한번 써볼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서 그 당시 제가 생리컵 뭔가 설명회 같은 거를 갔었어요. 생리컵은 정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컵 설명회 같은 거를 가가지고 제가 들었을 때 그때 결정을 했어요. 되게 다양한 생리컵을 아마 만져봤는가? 아니면 설명서 같은 거를 보고 되게 다양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궁경부까지의 길이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도가 좀 센 제품을 쓸 건지 경도가 약한 제품을 쓸 건지 그것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긴 제품을 살 것이냐, 두 번째는 얼마나 딱딱한 제품을 살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할 거예요. 경도가 있는 제품은 들어가면 자기의 존재감이 되게 커요. 대신 확 펴질 때 쫙 펴지니까 이게 피가 셀 확률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경도가 약한 제품은 들어갔을 때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서 뭔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 확 안 펴질 수 있다. 즉 진공 상태가 잘 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셀 확률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생리컵을 쓰면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그림을 한번 좀 그려서 볼게요. 자, 이제 그 길에 이렇게 생리컵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생리컵이 보통 우리가 생리컵을 접어서 넣잖아요. 뭐 C폴드, 어쩌고 폴드, 나비 폴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생리컵을 접어서 넣었을 때 걔가 안에 들어가서 펴져야 됩니다. 예. 펴져야 되는데 그래서 딱 진공 상태가 되면서 진공 상태 맞겠죠? 예, 진공 상태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피가 담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가서 안 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피가 센 적도 많아요. 왜냐면 넣고서 얘를 한번 주위를 둘러주고 넣다 뺐다 하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저는 일단 한번 넣으면 그거를 막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넣어요. 그러고선 생활을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뒤에 좀 심하면 1시간 뒤쯤 진공 상태가 되는 그 느낌이 나는데 그게 진짜 불쾌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배 안에서 뭐가 퍽 하고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가 이게 갑자기 퍽 퍼지면서 이게 그 아구가 딱 펴지면서 내 안에서 뭔가 충격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정말 싫어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리컵을 더 이상 안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생리컵을 넣으면 무조건 그 진공 상태가 되면서 느껴지는 그 충격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불쾌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피가 셉니다. 네. 그 접힌 그 사이로 그 바깥으로 피가 다 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공 상태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에 그 당시 이제 아마 생리할 때 자궁경부 길이도 재고 전 자궁경부 길이가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게 얕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되게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막 문컵도 있고 페미사이클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게 있었는데 페미사이클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거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의 제가 10년을 쓴 생리컵이기 때문에 너무 보시는 분들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7년에 샀는데 아직도 요거는 갖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설명서도 있습니다. 저는 블라썸 컵을 샀었어요. 네, 블라썸 컵이라는 걸 샀었는데 아직도 이거 가지고 있네. 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랄지 샀었던 것 같습니다. 랄지. 스몰은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큰 거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길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생리컵에 이 기둥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끊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 스템이 쓰다 보면은 얘를 뺄 때요. 우리가 당겨서 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부분. 요거를 뺄 때 당겨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 번 끊어졌었어요. 제가 이렇게 중간 부분이 여기가 한 번 끊어졌었어요. 근데 스템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붙이진 못했어요. 제가 뭐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면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순간 접착제. 그걸 한번 해볼 걸 그랬나? 네. 어쨌든 끊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월 더 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남아있는 스템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템이 1cm래요. 그러니까 먼저 0.5cm가 끊어졌다가 제가 남은 0.5cm에 의존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끊어져서 이제 스템이 아예 없는 생리컵이 되는데 요러면은 빼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러면 되게 난감합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생리컵 쓸 때 넣고 빼는 게 장벽이 정말 높았어요. 아니 이렇게 큰 거를 언제 넣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C폴드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지도 않지. 그리고 한번 빼는데 안 나와가지고 빼는 것도 엄청 요령이 필요한데 빼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 다리에 힘을 빼고 잘 빼려고 하다가 목욕탕에서 자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막 뒤로 받고 이런 적도 있어요. 되게 이제 힘들었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생리컵을 여기 나와 있네요. C폴드, 7폴드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가미 폴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구조도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네. 약간 수평에 가깝죠? 수직선으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수평에 가깝죠? 하여튼 그래서 고생을 하고 생리컵을 해도 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얼마나 담겨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일차, 2일차에 저는 사실은 원래는 1일차에 잘 안 나오고 2일차에 폭풍 생리가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게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일차에 폭풍 생리가 나와요. 2일차에 적당히 나오고 3일차에 끝납니다. 전 보통 그런데 근데 또 우리 생일 일주일 하잖아요. 사실 7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1, 2일차에 웬만한 건 다 나오고 한 3일차부터 잦아들어서 4, 5, 6, 7일차는 아주 소량씩 조금 아주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양이 나옵니다. 진짜 빡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1, 2, 3일까지만 생리컵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피가 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냥 생리 기간에 검은 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묻으면 그냥 빨아요. 예, 그거에 더 이상 이제 강박적으로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 이런 강박으로 살면 7일 동안 생리컵이나 생리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흘리면 흘리는 거지 세면 새는 거지 그냥 빨면 빠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살고 생리컵은 딱 3일 정도만 합니다. 왜냐면 이게 피가 잘 없을 때 생리컵을 삽입하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액체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런 젤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게 또 생리컵 넣을 때 쓰는 젤 같은 게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젤 같은 것까지 사가지고 저는 그런 거 뭐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가 한창 많이 쏟아지는 1일차에 넣어서 3일차에 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건조한 시기 4일차 이후부터는 건조해서 생리컵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뺄 때도 힘들어요. 이게 피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넣고 빼야 잘 들어가고 잘 나옵니다. 예. 정말 생리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긴 한데 하여튼 그리고 보통 교체 주기도 많이 나올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갈라 하지만 또 좀 이제 덜 나올 때는 8시간에서 12시간에 한 번씩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걸 까먹어요. 왜냐면 생리컵은 넣어놓고 이물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생리컵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24시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위험해요. 독성 슈크 증후군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고 꼭 증후군까지 안 걸리더라도 피부가 다 뒤집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리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배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컵 같은 경우는 그냥 씻으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실리콘이라 아무리 씻어도 소독을 해도 그래서 누가 생리컵 쓰면 냄새 안 난다고 했는데 전 동의할 순 없어요. 예. 생리대는 버리면 그만인데 생리컵은 뺄 때 물론 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피비린내가 너무 나고 또 이게 피가 고여있는 거잖아요.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피가 고여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생리를 안 하고 싶습니다. 생리 안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반영구 피임을 통해서 사실은 무월경이 부작용인 거거든요. 무월경이 목표는 아니에요, 피임에. 무월경은 부작용. 그래서 저는 그 부작용을 위해서라도 반영구 피임을 사실 받고 싶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게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성관계를 전혀 안 하니까 사실 피임을 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 생리를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생리컵을 쓰다가 이제 스템이 다 잘라지고 너무 오래 쓰는 바람에 이제 2017년에 처음 사서 제가 2026년까지 사실 중간에 한 몇 년은 제가 생리대를 다시 쓰기도 했어요. 왜냐면 넣고 빼는 게 너무 번거롭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쓰고 버리는 생리대가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는 더 편하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불편해도. 왜냐면 이제 생리대는 그냥 갈면 그만인데 생리컵은 또 빼야 된다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그 뭐 좋은 경험입니까? 그거 생리컵 빼서 그 안에 들어있는 피를 버리고 손에 피가 다 묻어요. 생리컵 빼면. 그래서 그거를 손을 닦고 밖에서 갈라치면은 뭐 고수분들은 잘 갈지 모르지만 밖에서 갈 때 그거를 공중화장실에서 그걸 빼서 손에 피범벅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 물병으로 뭐 닦고 어쩌고 저쩌고 아우 정말 진짜 최악의 경험이고요.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생리컵 빼야 되는데 생리컵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3년 정도는 토탈 생리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2026년 이번 금년에 제가 생리컵을 좀 알아보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펴지는 느낌. 이거 뭐라고 표현한지 명칭을 까먹었는데 이 펴지는 느낌이 너무 불쾌하다 보니까 제가 뭘 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포이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긴 것이고 요거는 생리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제 몸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생리컵은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네는 어떻게 들어가지?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 여자의 몸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자궁 경부 여기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가 바로 갖다 대는 거예요, 얘를. 바로 갖다 대는 거예요. 네. 생리컵이랑은 좀 달라요. 생리컵은 자, 생리컵은 여기서 만약에 피가 나온다고 해봐요. 여기서 그랬을 때 이 밑에서 이렇게 생리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공이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다른 거는 얘는 끝까지 밀어 넣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피가 나온다면 생리컵은 대충 아무데나 쑤셔 넣어도 되거든요. 진공만 만들면 돼요. 대충 아무데나 쑤셔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컵이 사실 넣기는 훨씬 편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가 바로 나오는 그 경부 있죠.
그 경부 밑에다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생리 디스크는 진공 상태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그 밑에다 갖다가 넣으면은 그만이야. 근데 문제는 그 자궁 경부까지 갖다 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리컵은 어디에 넣든 깊게 넣든 얕게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물감만 안 느껴주면 진공 상태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생리가 거의 안 새요. 근데 얘는 자궁 경부까지 밀어 넣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자궁 경부인데 요 앞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생리 디스크를 넣잖아요. 그럼 다 새요. 예, 물론 다 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리컵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썼잖아요, 토탈. 뭐 정확하게는 6, 7년 정도 쓴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생리컵은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넣고 진공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생리 디스크는 끝까지 밀어넣다 보니까 이거를 전환하는 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도저히 생리 디스크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생리컵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생리컵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생리 디스크로 전환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첫 경험이면 뭔가를 넣는 게 첫 경험이면 끝까지 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익숙할 텐데 저는 그냥 생리컵을 쓸 때 넣으면 끝이야 라고 지금 거의 6, 7년을 이렇게 학습한 상태에서 끝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생리 디스크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와 이게 전환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고 아직도 터득을 못했어요. 지금 한 3, 4개월 썼는데 아직도 터득을 못했습니다. 네. 요건 이제 한국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유튜브에서 이 그림을 허용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 진공을 만들 때 나는 그 퍽 하고 안에서 날 때리는 그 느낌 있죠. 안에서 그냥 복부를 팍 때리는 그 느낌이 안 나서 참 좋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약간 요런 식으로 얘는 그냥 솔직히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생리컵은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끝까지 넣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이게 진짜 어려워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안까지 안 넣고 이 앞에다가 넣는 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안 담기고 뒤에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디스크를 뺄 때 이 안에는 피가 하나도 안 고이고 줄줄줄줄 뭐 다른 데서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터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엄청나게 자세하게 고객센터에서 어떻게 삽입하면 된다를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그래도 안 들어간 것 같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이런 거는 엄청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조금씩 터득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 주기에는 제가 딱 뺐을 때 안에다가 피가 고인 경우들도 한 번 정도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끝까지 안 들어가서 다른 데서 막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 정도는 저번 주기에 그리고 저저번 주기에 한 번 정도는 딱 뺐을 때 그 안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럼 끝까지 잘 넣었다는 겁니다. 네. 열탕소독. 네. 근데 저는 열탕소독이 별도의 맞다. 그래서 저는 원래 평소에는 쓸 때 비누 같은 걸로 얘를 닦아주지 않거든요. 그냥 물로만 닦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계면활성제 같은 거를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 내 산성도를 해친대요. 그래서 그런 청결제 같은 것들도 잘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생리컵용 청결제를 또 구비할 수 있으면 구비해야겠습니다. 일반 비누로 씻으면 질 내 산성도를 해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가려움증이나 뭐 염증이나 이런 걸로도 연결될 수 있다. 세균 번식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열탕소독은 저는 끓는 물에 담가 놓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 열탕 소독을 제대로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열심히 하려고요.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포비컵이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주머니 안에 경부가 담겨야 하고 테이블과 치골보다 안쪽에 위치됩니다. 맞아요. 이게 치골에 건다. 그래서 디스크에 건다. 이래서 생리 디스크인 거거든요. 저는 자궁 경부의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코끝을 만지는 느낌? 뭔 말인지.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리 디스크보다 훨씬 어려워. 자궁 경부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 거기까지 어떻게 넣겠어. 그냥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맞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나 경부 앞쪽에 구겨진 채 삽입된 경우 저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더라고요. 네. 고정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포이컵을 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오토덤핑이라는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랜덤적인 형상, 오토덤핑인데요. 용변을 볼 때는 골반 근육이 눌리기 때문에 밀려나면서 월경을이 셀 수 있다. 오토덤핑이라는 현상. 그래서 이 오토덤핑을 원해가지고 산 건데 아직은 제대로 넣기조차 힘들어서 언젠가는 가능하다면 오토덤핑이라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리컵 중에 보니까 이렇게 끝에 이렇게 생리컵 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뚜껑을 열면 생리혈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약 4만 원 정도짜리가. 약간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비울 때 그 손을 안으로 넣어서 그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토덤핑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제가 이거를 사용법을 잘 터득해서 오토덤핑을 하고 살짝만 밀어 올려줄 수 있다면은 뭐 비슷할 수 있겠다 얘랑. 자궁내 피임기구 사용하고 있으면은 맞아요. 이 손톱이 있거나 그런 경우 또 처음 넣을 때 약간 건조하거나 그래가지고 아직 혈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려고 하면은 그게 약간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그러면 주기 내내 아파요, 이제. 균의 감염, 맞아요. 이런 질염 이런 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잘 적응해서 써보려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중고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이 3만 원도 넘는 거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적응해서 써보려고 하고 생리컵보다 좋은 거는 물론 너무너무 쓰기가 어렵지만 이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느끼는 그 통증을 안 느껴도 돼서 전 그거가 6년, 7년이 넘어도 안 익숙해져요. 할 때마다 불쾌해. 진심. 그리고 저는 넣자마자 진공 상태 안 만들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나를 누가 배 안에서 팍 때리는 느낌이 드는 그게 너무 사실 싫고 불쾌해가지고 저는 생리 디스크로 갈아탄 거고 아쉬운 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여기 혀를 비워내는 이 생리컵 요거 진짜 편하겠죠. 응. 밖에서는 갈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제 오토덤핑이라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해서 하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리대를 전혀 쓰지 않아요. 사실 생리컵이랑 생리대를 병행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리혈이 셀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는 묻으면 묻는다 주의로 살아요.
묻으면 묻는 거야. 나오니까 새는 거고 나오니까 묻는 거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생리대는 안 하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해봤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생리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생리를 안 하는, 그러니까 꼭 피임이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리를 안 하기 위한 어떤 장치 같은 거, 그게 이제 아마 뭐 피임 기구 같은 거겠지만 그런 거를 체내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읽었던 글에 의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주로 먹는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기반의 피임 기구가 아니라, 피임약이나 피임 기구가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기반의 피임약이자 피임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월경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글을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유럽의 여성들은 그런 기구나 그런 약을 이용해서 생리를 아예 안 한대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생리를 안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볼게요.